근데 지금 민주당이 좀 조심해야 될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어쨌든 이 이슈에서 굉장히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재명 후보 어디 가서 뭐 했는지가 기사에 잘 기사가 안 안 나오죠. 다뤄져요. 안 네, 다뤄지고 많이 밑으로 밀렸죠. 메시지도 잘 안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안 나오니까 이 묻힌다는 건데 예. 이런 건 굉장히 이건 좀 안 좋죠. 이게 저희가 저희 둘이 피부로 느끼면 실제 언론에 이재명 후보 기사가 많이 안 나온 것도 실제로 많이 안 사실이에요. 나와요. 오늘 보니까 박혁권 배우가 지지 선언한 거 정도 나오고 예. 뭐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노란불 켜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 좀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HMM 네. 부산 이전과 관련된 기사가 부산 이전이 사실상 철회됐다라는 네. 단독 보도가 이투데이라는 언론에서 나왔는데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HMM 본사 부산 이전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은 HMM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한 바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노조 관계자가 단장직에서 사퇴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언론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입장까지 지금 나온 네,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민주당 쪽에 좋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그걸 바로잡는 일, 박혁권 배우가 지지 선언을 한 일 네. 정도만 잡히고 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기사가 아쉽지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아쉽게도 기존과는 다르게 네. 영상이나 취재가 많이 밀렸다는 아니, 근데 얘기죠. 이게요, 뭐 언론이 워낙 이런 질문하고 뭐 이런 비정상적이어가지고 질문 하는데 네. 이자님이 내란에는 관심이 어제 없어. 명태균이랑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네. 그 상대를 감안해서 음. 실수 줄이고 음. 책 잡힐 짓 하지 말고 네. 내부 기강 더 잡고 네. 좀 단속할 거 단속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언론의 그 소위 말하는 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을 속이는 언론의 태도잖아요. 기만하는 거죠. 기만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민주당에서 어떤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준석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팔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맞받아쳐야지. 그냥 맞받아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루를 만들어 버려야지.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난 이런 게 좀 답답한 거야. 아무리 바빠도. 아니 그냥 이준석 작으니까 그냥 무시 전략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 기술자, 정치 사기꾼이나 아니 정치 뭐랄까 이거를 탈취범인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민주당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물론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방송 나갈 때마다 내가 주제 없어도 내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 껴가지고 이준석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왜 황희두 이사님 말고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나 진짜 민주당도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진짜로. 아니 내일이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16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쎄 난 이런 게 좀 아쉽다를 넘어서서 진짜 안타까워. 난 이런 게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러니까 언론이 기울어져 있고 언론이 맛이 간 걸 전 인정해요. 근데 상대방 그리고 굉장히 그 해악을 많이 끼치고 있어. 거기다 또 이준석이까지 붙어있죠. 근데 이준석이가 또 노무현 서사까지 도둑질을 해. 근데 왜 그걸 두 손 두 발 놓고 다 구경만 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물론 뭐 저는 뭐 더 열심히 더 할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아무튼 같아요. 이런 거 버르장머리 이거 바로 고쳐버려야지.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은 기사가 하나도 없잖아. 이게. 기성 언론이 오염돼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거는 여야 공이 비슷해요. 근데 기성 언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시하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뭐 모든 언론이 기레기들 아니냐, 언론 다 썩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선거 기간이니까 적을 가까이 두는 거죠. 평소에 적대시했던 언론도 선거 기간엔 가까이 두고 이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는 스피커의 크기가 한정된 사람이에요. 그러죠. 뭐 제가 나가는 방송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야가죠.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고위급 관계자 내지는 아니 뭐 이재명 후보가 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고위급 정도의 선대위원장이나 누가 좀 스피커가 세고 말만 하면은 써주는 언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급이 되는 정치인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이 이런 걸 관심 갖고 파이팅을 해줘야 이게 퍼지죠 국민들 속에. 그래 언론 기사화가 되지. 커뮤니티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모자라다라는 평가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이제 현장에서 뭐 여러 뭐 유튜브도 따로 하시고 뭐 많잖아요. 그리고 이 선대위 자체가 굉장히 메모드급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들이 정해져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훔쳐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굳이 할 건 아니지만 그치. 이미 서사를 탈취하는 행동이 지금 몇 번째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 너무 아쉽죠. 이거는 아니 이거를 우리가 떠드는 게 아니라 싸워줘야지. 우리는 싸워줬을 때 그걸 가지고 확산을 시키는 사람들이지 이걸 가지고서 뉴스 헤드라인에 걸긴 힘들어요. 근데 걸어야지. 이거는 걸어줘야 되는 싸움인데 뭐 씨름의 비유를 하자면 삿바 잡고 기술 들어갈 때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안 넣잖아요. 되치기 당하는 거야. 되치기. 진짜 되치기 당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부자 몸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필요할 때 필요한 움직임은 해줘야 된다. 아니 어렵지 않잖아. 제가 그때 정리했잖아요. 노무현 서사 이준석이가 어떻게 탈취해갔냐.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 이준석은 선거 중독자. 너무 다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늘 기득권에 저항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검찰 늘 기득권에 저항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준석 언론과 짬짬이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못해. 공수처 폐지만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거를 왜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호감 1위, 이준석 비호감 1위. 길이 달라요. 이준석은 이준석의 길을 가라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저는 노무현의 길 언급하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요거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저는 오늘 좀 답답한 게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 중에 단일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선거 기술, 언론 뭐 공학, 선거 공학 이런 부분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치고 나왔으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냐면 민주당에서 매일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입장을 밝혀라. 네. 양두구육을 했던 이준석 당시 대표의 입장과 지금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지금 이 내란의 책임에 이준석 후보는 전혀 책임이 없느냐. 네. 윤석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생한 지난 3년에 대한 책임감이 그걸 물어야지. 전혀 없느냐에 물어야죠. 대한 부분을 네. 원래부터 물었어야 됐고 오늘 같은 날은 더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해서 윤석열 쪽으로 화제를 또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준석이 책임이 제일 많죠. 그렇지. 제일 많죠. 개장수인데 개장수. 이거를 어제 뭐 윤석열이 영화관 가가지고 희덕거렸다고 해가지고 윤석열만 깔 게 아니라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러고 다니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샅샅이 찾아가지고 특히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김문수만 거론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좀 플러스 알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냉정하게 저희가 뭐 딴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에서 뉴스를 많이들 소비를 하시니까 그냥 헤드라인 보면은 다 이준석이야. 기분이 다들 불쾌하실 거 아니에요. 언론이 이 난리들을 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그냥 제 이야기의 핵심은 상대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골프 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유도나 씨름 같은 거예요. 씨름. 상대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의 기술도 봐야 되는 거고 상대가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도 해줘야 되는 거고 헛소리 하면은 혼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일화 얘기밖에 안 나니까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좀 그리고 뭘 좀 만들어줘야 뭐라. 저희가 예상만 해보자면은요. 지겨워, 당장 진짜. 내일 오전에 어디 네. 라디오 나가거나 어디 인터뷰 잡혀 있는지 네. 눈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그리고 전부 다 이 기간에는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인물 자체가 아니 5시 20분에 기자회견 했으니까 당연히 다음날 아침 오전에 어디든 모시려고 다들 언론사가 섭외 전쟁 하지 않겠어요? 섭외 전화를 넣고 있겠지. 그러면 이미 지금 섭외가 다 돼 있을 거라고. 그럼 내일 오전부터 또 우리 이준석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민주당 쪽의 반응이 같이 있어주면 그러니까 싸워주든지 같이 섭외가 되잖아. 싸워주든지 아니면 뭘 만들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안타깝네. 둘 중에 하나는. 예.